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3일 1차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참사 발생 21개월, 특별법 통과 4개월 만인데요. 자, 특조위 위원장을 맡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기춘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무거운 짐을 지셨는지 좀 짧게 일단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특별조사위원회가 희생자의 원을 풀고 또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법률이 부여한 그런 임무를 잘 완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외부 일정으로 유족과의 간담회를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좀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예, 유족분들은 그동안에 겪었던 그런 아픈 마음들을 다 같이 얘기를 하셨고요. 예. 위원회가 공감하고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걸로 인해서 일상이 흔들리고 그 아픔이 계속되는 것을 좀 막아달라 그런 부탁을 하셨고요. 네. 저희 위원회도 제일 중요한 것이 진상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잘 밝혀서 이로 인해서 아픔을 피해자들이 더 당하고 또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막도록 저희 위원회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세월호 참사 특조위나 이때의 어떤 경험을 좀 다시 떠올려 보면 사실 위원들 간의 이견이 갈등으로까지 빚어져서 진상규명에 좀 장애가 됐던 경우가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예, 저희 위원회가 물론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추천이 되었습니다. 네. 위원들이. 예. 그러나 제가 첫 회의에서 느낀 바는 이분들이 이 참사에 공감하고 또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세,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걸 느꼈고요. 예. 마음을 모아서 이런 진상규명을 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네.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합심해서 오직 진실만 좀 파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정치적인 그런 구성이라고는 하지만 네. 우리 위원회가 모든 그런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고 그런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면 네. 그렇게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지금 일단 먼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진실에 어느 정도까지 가닿은 것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 이태원 참사 전체의 어떤 진상 문제하고 예. 이분들의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구나. 물론 그분들이 형사 책임을 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참사의 상당 부분의 진실들이 또 부각이 되고 예.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건 주로 형사 책임을 입증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놓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어떤 것은 좀 잘못된 것도 그냥 들어가고 대개는 형사 책임에 관련된 구성 요건의 그런 요건 사실 이런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예. 그 부분이 기술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재판 기록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 잘 감안해서 사실관계를 구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형사 책임이 또 설사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무죄라는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에는 사실은 법적 책임,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책임, 또 도덕적인 책임 이런 책임이 굉장히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네.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대로 그에 따라서 적절한 책임 소재를 또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조위 명칭에 재발 방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어찌 보면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사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후순위에 놓이게 되는 건데 수사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는 그러면 이런 참사가 발생했던 시스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요?
예, 뭐 그동안에도 많은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바꾸고 어쩌면은 이 행정이나 이런 제도가 상당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예. 저희들이 그 많은 연구 그리고 이 참사에서 드러난 하나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이 개선안을 마련하는 기초로 삼고자 하고 네. 우리 위원회의 이런 재발 방지 방안들이 정말 실현되고 또 우리들도 물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법에 따르면 그 조사 기간은 최장 1년 3개월입니다. 네네. 이 기간에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을까요? 이에 뭐 조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또 기구의 인력 구성이나 뭐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저희들은 주어진 대로 일단은 최대한의 활동을 하고 하여간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바로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예. 이런 조사를 진행한다면 예. 저희들이 1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해서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 방안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한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뭐 꼭 강제적인 어떤 방안만이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일한 길은 아니거든요. 어쩌면은 국민들의 염원이 있고 특히 유족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그런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데에 나름대로 이 관련된 부분들이 또 그에 부응하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또 위원회에 제출되고 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진술도 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하여간 법적으로 부여된 그 권한들을 잘 활용해서 한다면은 소기의 성과를 저희들은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이 특별법에 따르면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이게 지금 삭제가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래서 어떤 그 조사권을 발동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도 물론 있으면은 저희들이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뭐 자료를 그 방법 말고 뭐 또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고 네. 하여간 다른 경로로 좀 돌아가더라도 얻을 수 있는 또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예.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고요. 예. 어쩌면은 더 그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믿음이 중요하다. 뭐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네네네. 그리고 또 감춘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약간 다양한 방법들을 또 그리고 어쩌면 양심에 호소하고 진실을 향한 그런 의지에 우리들이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네. 사실관계를 약간 최대한 밝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조사 대상은 중앙정부 아니면 지방정부 아니겠습니까? 지자체. 네네. 결국 예. 이제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법률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는 이런 과정에서도 네.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흔쾌히 이 법률안을 받아들이고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상태에서 예.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그런 국회나 정부의 협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쩌면은 예. 인력 파견이나 이런 문제는 다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실무 인력은 다 구성이 됐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준비단 구성 상태고요. 예. 지금 한 10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예. 뭐 여러 부처들의 인력 파견 지금 인원들을 구체화하려고 뭐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뭐 정부 각 관련 부처에서 좋은 분들을 저희들이 파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시행령이 마련되면은 이제 우수한 조사관들 또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네. 책임질 분들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준비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 기간을 잘 활용을 해서 조사 개시 결정을 하면 바로 조사에 아주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착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과도한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조사 대상이 되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또 한편으로는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중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조사 정보가 새어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걸까요? 아니요, 뭐 당연히 그런 우려는 있기 마련이고요. 네. 저희들도 그걸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에 관련되는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이 또 그 기관에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 파견되는 인원을 그 잘 고려를 해서 네. 어떤 이해 충돌이 있거나 또는 어떤 기밀 누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막아내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기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면은 과도한 그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오해들을 갖고 있는 경우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 사건을 뭐 잘못되게 하려고는 그런 의도보다도 제대로 밝혀가지고 네. 자기가 그 소속한 그 기관에 원래 소속한 기관에 어떤 그 불명예를 씻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네. 의외로 더 많은 분발을 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는가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절차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직권으로 이 사건, 이 참사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또 이와 관련돼서 피해를 입은 분들, 그 유족들 또 여기서 부상을 당하고 또 여기에서 그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아직도 그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네. 그런 절차로서 그 관련자들의 이 피해자들의 진정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또 그 개별적인 사건으로 해서 예.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원회 활동은 개시가 됐지만 이제 실무적과 개시까지는 좀 앞으로 좀 더 나가야 되겠네요. 필요한 절차들이 좀 있겠네요. 한 2달여 준비를 해서 예. 조사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이었습니다.